네, 대구를 사랑하는 두 청년의 대담한 썰풀이, 대담한 썰 시즌3 그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5번째 시간인데 벌써 저희가 라이브까지 포함하면 한 7, 8번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원래 이번 방송은 저번 주에 이제 보통 하는 게 뭐 일반적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손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좀 대구시당, 대구 정치, 대구민주당 정치에 나갈 길을 좀 들어봤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으니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제 모두가 기다리셨나요? 저는 조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직접 받으러 가야 돼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이미 받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네, 저는 받았습니다. 받으셨고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으려고 내일 18일부터 저희가 지금 17일 날 촬영 중인데 18일부터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세대주가 아버지가 세대주라서 아버지가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울릉도가 계세요.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뭐 휴대폰으로 신청하셔도 되는데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울릉도에서 못 쓰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용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인트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저는 포인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늘 체크카드만 썼거든요. 신용카드도 거의 써본 적이 없고. 그래서 가면 해주는 거죠, 그냥. 그죠, 포인트로 써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뭐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생활의 안정적인 측면, 첫 번째는 국민들 요즘 워낙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안정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또 그로 인한 지출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렇죠. 경제 회복을 하자.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갔는데요. 선거 전에 계속 뭐 70%냐 100%냐 말이 많다가 선거 때 두 거대 양당이 전부 다 100%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100% 준다고 하고 선거가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또 70%냐 100%냐 또 말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래도 어떤 의견의 통일화가 됐는데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선거 전후도 세력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 딴 얘기지만 오늘 보셨습니까? 저는 고무적인 건데 5.18에 대한 사과를 지금 유승민 의원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당내 세력들이 균열이 많아요. 그 세력들 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5.18에 대한 사과를 하니까 한 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 실망했다고 이 당을 지지하지 않겠다. 재밌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지 안 받으셔도 되죠. 그죠. 네, 어쨌든 긴급 재난 신청금이 이제 100% 지급하기도 됐고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고 1인 가족 혼자 계시면 40만 원. 그리고 세대주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같이. 그래서 동사무소나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거든요. 비율이 어떻게 되죠? 8대 1대1. 좀 또 뭐 감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히나 우리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좀 국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원래 소득 기준 70%는 이제 그 지방비가 매칭이 됐어요. 국비 8에 지방비 2. 더 자세히는 국비 8, 그 광역 1, 기초 1.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서 10%, 우리 구에서 10% 되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한 40억 정도?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추가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남구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 필요한 걸로. 예측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0억 정도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사실 뭐 우리 뭐 선출직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좀 아까워하는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 우리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마련해 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거에서 40억 쓰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쓸 거 쓰는 거 아닌가요? 재난 지원, 재난금으로 재난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게 연말 되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내년에도 다 넘어갑니다. 사실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늘 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마련해 놓거든요. 긴급 재난 오면 쓰라고. 그래서 이번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40억 지금 필요한데 40억은 사실 구 재정에서는 크게 어려운 돈이다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4천억 되거든요. 내년
본 예산을 봤을 때 한 4천억이기 때문에 1%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40억이면 40억 수준을 힘들어서 못 쓰겠다. 이거는 거짓말로 보시면 그러니까 게 뭐, 맞고요. 뭐 국가 뭐 잔고가 바닥났다, 뭐 구의 뭐 예산이 뭐 흔들린다 이런 건 약간 솔직히 말하면 또 현출직 공무원들의 호들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경제부총리께서 계속 70% 해야 되고 뭐 어떤 정치적인 의견에서도 국가 채무도 늘리면 안 되고 뭐 2조 3천억 정도 더 드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대한항공 이런데 거기 지금 부도 날 것 같다 하니까 뭐 한 6천억 이 정도 그냥 시원하게 쏴주잖아요. 공적 자금으로. 그런 거는 쏴주는데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국가가 힘들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돈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6천억은 도는 돈이 아니고 그 회사 가서 날아가는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도 그렇게 쉽게 쓰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네. 기재부랑 청와대랑 이게 아니면 당정과의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일단 힘싸움을 했거든요. 그 중에 뭐 기재부의 고위 공무원들, 뭐 저는 경제관료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얘기했던 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올해 몇 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방금 이정현 의원이 정말 중요한 말을 했는데 왜 국민들한테 가는 돈이 버리는 돈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세게 말하면 기업에 지원하는 돈은 버리는 돈인가? 저는 사실 뭐 좀 약간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걸 도는 돈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주라고 쓰라고 특히나 아까 이정현 의원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는 돈이 돌아야 유지가 되거든요. 지금 돈이 경색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돈을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왜 그것이 역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건지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저희보다 더 잘하는 방송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거 위기 상황도 아니고 내부 경제 성장이 문제인 거지 어떤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하던 거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지역에 우리 지자체 특히나 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10% 정도 비율 하는 거는 힘든 건 아닌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징징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특히나 지방 분권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이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산의 분산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징징거릴 수 있죠. 이게 힘들어서 징징댄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너가 돈을 다 가져갈 거면 너가 돈을 다 써야지 왜 이럴 때는 지방정부에 매칭을 시키고 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도 보이는데 왜 다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지방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더 돈을 예산을 내려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많죠. 참 재밌어요. 또 중앙의 관점에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상황도 돈 안 쓸 거면서 무슨 지자체들 무슨 지방 분권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돈 잘 쓰는 데 나왔잖아요. 어디 뭐죠 경기도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벌써 10만 원씩 다 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의 차이인데 이번에 이 사건은 이재명 도지사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 그렇죠. 그리고 지방 분권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권력을 주고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막혀 있으니까 경기도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대구 안에 있는 뭐 자치구 정도에서는 그만큼의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지방 분권, 지방 예산 분권이 또 필요하다. 네. 요게 또다시 생각나는 또 부분입니다. 환기하는 또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기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얘기가 많죠. 근데 저는 이 비용은 기부하지 않고 이 비용은 다 쓸 겁니다. 받아서 8월 달까지 다 쓰고요. 뭐 따로 기부하는 게 있어가지고 따로 기부는 기부대로 하고 저는 이 비용은 한번 받아서 다 써보는 걸로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쓰는 걸로 좀 결정을 했고요. 뭐 기부하시는 분들은 또 기부하셔도 좋고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다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제한돼 있잖아요. 8월 달까지인가요? 8월 말까지 기한이 제한돼 있어서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그게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상품권 받으면 5년 기간이 있긴 한데 뭐 최근에 찍은 다른 상품권, 지자체 상품권 중에서는 뭐 2달이나 3달 기한 두고 찍어서 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춰서 잘 살펴보고 한번 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요 기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짚고 넘어가면 요번에
이거는 정부의 실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이제 재난지원금 신청란에 마지막에 연결해서 기부란이 포함돼 있어서 많은 분이 헷갈리셔가지고 진짜 기부를 안 원하는데도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일면에 또 이제 극우주의자들께서는 또 이거를 아예 의도적으로 못 보게 만들어놨다, 일부러 기부하게 유도해놨다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낭설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따로 다 끝낸 다음에 따로 한번 딴 데 가서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요란이 있었으면 더 이제 자기 의도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기부란이 약하게 있고 거기 돈이 적게 있으니까 모르고 이제 컴퓨터에 입력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의도적이다 이런 거는 너무 또 이제 관심법을 쓰시면서 또 서로 이제 편을 가르는 것 같고, 이게 행정적인 실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약간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동의합니다. 전체 동의 누르는 순간 다 기부도 들어가는 거. 그건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란이 있는데 뚝뚝뚝뚝 누르다가 되게 작게 이렇게 기부가 있어서 같이 누르게 되는 그런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취소가 된다, 하루 내에 취소가 된다고. 그죠.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또 정부에서는 안 되는 걸로 했는데 큰 틀에서는 안 되는데 그 카드 회사에서는 하루 정도는 수정하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유도리를 발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쯤이면 받으실 분들은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논란도 보니까 크게 논란이 없었던 거 보니까 챙기실 분들은 다 챙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행정적 실수가 조금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덧붙이면, 사실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보편적 복지주의자거든요. 이거에 긴급사항 일 때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생활과 소비에 있어서 안전망이 되는 장치들은 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또 좌파적 얘기가 아니고요. 북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삼인주의에 바탕에 기반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페북 같은데 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일 안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어떤 그 자본주의 내에서 노력하는 뭐 경제적인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하더라고요. 핀란드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50만 원 벌어요. 근데 여기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150만 원을 만족하시나요? 더 벌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더 벌 방법이 있을 때 안 버는 부분을 거의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럼 정해보면, 아니 이 돈 100만 원이나 얼마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돈 안심하고 나는 이 돈으로 생활이 충분하니까 일 안 하고 싶네, 일 안 해야지, 이 돈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실 분은 저는 제 주변에는 없거든요.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네, 더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더 벌어야지. 즉 이렇게 그 돈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추동 역할을 하지, 그 돈 때문에 생계를 유지 안 한다, 아무 노력하지 않고 산다, 이건 진짜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자기랑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살 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돈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저는 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걸 최근에 핀란드에서 새롭게 그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그 취직 실업자들 중에서 반은 딱 표준 모형을 만들어서 반틈은 6개월간 생활비 개념에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 나머지 반틈은 비용을 안 주고 실업률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고 봤는데, 심지어 돈을 준 데서 더 많은 취직을 했어요. 물론 뭐 더 많이, 엄청 많이가 아니고 비슷한데 몇 퍼센트 조금 더 많이 취직했겠지. 이 돈을 준다고 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구직 활동이 더 열심히 늘지도 않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정도면. 그냥 요 정도 차이 난 거는 그냥 오차 정도지. 그냥 똑같이 한다, 사람은 똑같이 살 거다. 그냥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것 뿐이지.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일할 사람이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짓말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70만 원씩 매달 돈이 지급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그 70만 원은 다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나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 한 4,500불만 안 하겠죠. 근데 4,500을 누가 이게 네. 이런 복지 자금을 줍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해 주는 게 맞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난지원금 제도가 향후에는, 물론 이거는 복지의 차원으로 바라봐서 주는 거지만, 향후에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자리가 잡아서 향후에는 그런 시대가 누구나 다 이렇게 비용을 받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구 중구에서 발생한 얘기인데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도 지금 조금 걱정이 많은 것 중에 한 개가 재개발 이슈입니다.
대구가 갑자기 재개발 이슈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네. 아마 시장님 뭐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중구청장님, 남구청장님 주요 시책이라서 정말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의미로 시장님 정책을 넘어서서 그 투기 세력이 대구에 몰리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투기 세력이 대구에 몰려왔었거든요. 서울 지방 쪽에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오니까 이 투기 세력이 대구로 왔었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일 거고, 그래서 수성구에서 엄청 몰렸다가 수성구가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제한이 받아서 LTV 40%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수성구의 일부 동원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동별로 제한을 하자 했던 게 저는 맞는 말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 단위로 이걸 LTV를 제한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평당 2, 3천인데 3, 4천, 막 1억 가까이 가는 데는 제한하는 게 맞는데 그 지역에서도 낙후된 평당 700, 800 되는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사실은 이 제한이 돼버리니까 사실 평당 7, 800 이하 굉장히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저희 같은 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취약지역계층이 들어가려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또 되도 LTV 40%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집값 2억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40%니까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70%, 80%까지 열어주는데 40%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2억인 집을 8천만 원 빚을 내고 1억 2천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잘 없겠죠. 보통은 1억 2천 빚을 내고 8천만 원을 주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대구가 지금 부동산 과열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인해서 특히 중구, 남구가 제 지역구만 해도 마이크를 때렸네요.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한 500m 내외에 아파트 5개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이 제일 많죠. 그죠? 지금은 제일 많죠. 예, 신천 주변에. 그 복개 도로인데 거기 봉독동에 있는 지역인데 미군 부대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원래 중앙쯤에 위치한 원래 있던 아파트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5군데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니까 먼지 소음이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미 그래도 그 조합이랑 이런 보선 관계는 잘 정리가 돼서 지금 공사를 들어갔는데, 중구에 동인동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원체 땅값이 좀 비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비싼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올라가는 거는 그 대구에서 지금 땅값이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면 2호선 라인이에요. CG에서부터 거의 성서까지,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구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라인이 지금 땅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일 비싼 곳이 아시겠지만 두산 위브더 제니스 2호선 범어역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구 라인에 그 청라언덕역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올라갔고요. 또다시 이제 죽전역 근처는 시청이 가게 돼서 죽전 감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새로 지은 아파트 거기가 10억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죽전동에 10억대가 있다는 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10억대가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동인동 이쪽도 약간 멀긴 해도 경대병원역에서 그래도 가깝다고 보고 있어서 여기도 엄청나게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아마 신문으로 뉴스를 보셨겠지만 큰 사건이 났습니다. 그죠? 뭐 전국적으로는 이명박 정권 때 용산동 참사 이후로 이 정도는 없었다 할 정도로 이제 그 건물 짓는 곳 위에 막루 위에 농성하는 사람 생겨서 이게 막 경찰이 오고 또 소위 말하는 용역들이 와서 뭐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어난 게 벌써 4월 말 정도니까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근데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려고 오늘 곡지를 꺼냈거든요. 제가 20대 때 학생 운동 같은 거 잠깐 이렇게 막 경험할 때 저도 막 전철연 만나면서 이제 빈민 운동을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철거 반대하는 데 가지고 진짜 몇십 명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본 적도 있고요. 그때는 생존권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는데 이게 여기를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거나 수억을 대고 여기 살거나 아니면 그냥 너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 살 데가 없는, 정말 살 데가 없어서 진짜 여기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서 돈 한 푼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돈 때문에 벗어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해서 빈민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철연이 형성된 거고. 근데 이번 사건은 뭐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들, 그러니까 재개발에 동의한 이 조합의 재개발 조합의 대부분의 건물주들과
근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했던 일부 어떤 그 부분적인 뭐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게 또 뭐 오해될 수 있겠지만 큰 포션이 안 되는 뭐 많아봤자 10% 이내 한 정확히 모르겠는데 5에서 10집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내가 못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 좀 더 받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철거가 들어오자니까 뭐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과정이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그 중에 제일 큰 게 거기 건물주들이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그 재개발 조합에서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는데 70%인가요? 80%인가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끌어지면 거기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이 모여서 그 과정을 해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기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자, 두 분의 여러분께서 두 측 다 이해가 되고 두 측 다 안 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측 이해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재개발 조합에서는 아니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이거 재개발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자 했는데 너거 일부 돈 더 바짝하는 너거 이기심 때문에 이 재개발이 진행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거를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용역을 불러서 이제 진행을 하신 거더라. 그 이제 무지막지한 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 이제 일부에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 못 받지 않느냐. 이 돈으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걸 받고 나갔느냐 하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이게 서로 간에 이익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사실은 참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가 옛날에 바라봤던 이 빈민운동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선출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기도 정말 애매해요. 옛날에 만약에 이게 진짜 생존권에 대한 싸움이라면 저라도 가서 같이 싸워드렸을 거예요. 근데 돈 더 받자고 하는 싸움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편을 들어주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 계시는 분들 편을 들어주는 순간 그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은 너거 이거 지금 또 편들고 있네. 너거는 지금 우리 무시하나.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당성의 사이가 아니고 사실 이와 이가 부딪힌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편들을 들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대화, 타협과 토론이 중요한데 실은 무자비한 폭력이 생겨버렸잖아요. 저는 너무 마음 아팠던 게 이런 얘기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명박 정권, 용산 대참사, 문재인 정권, 동인동 대참사.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이 또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폭력의 본질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지금 누구가 옳다, 누가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 자체가 일어나는 거는 이런 폭압적인 어떤 그런 철거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 용역을 써서 철거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여기서 제일 큰 피해자가 사실 누군지 아세요? 그 용역들이에요. 그 일당 그냥 옛날 같은 깡패들 이런 게 아니고요.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일당 받는 분들이에요. 뭐 8만 원, 아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험한 일이니까. 그 돈 벌자고 거기 가서 목숨까지 걸고 보셨습니까? 이 컨테이너에다가 그 위험하게 올라가서 그 위에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또 농성자들이랑 이렇게 막 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늘 보는 거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앞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만 죽게 되는 그 과정.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본질이 뭐냐면요. 어쨌거나 이 재개발을 유도하고 재개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사람은 승인권자는 구청장이에요. 구청장. 중구청장입니다. 류교화 청장님이십니다. 그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거기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구의원들은 나가셔서 협상도 해보고 욕도 드시고 막 하는데 정작 자기가 승인을 낸 승인권자는 거기 안 가본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재개발 조합에 승인을 냈으면 이 재개발에 승인을 냈으면 이 생기는 문제들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국민들 앞세워가지고 그 모든 불화, 모든 싸움, 모든 피해들을 다 받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구청장밖에 없다고 봐요. 두 번째는 제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경찰들마저도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제발 좀 구청장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나온 상황이고 심지어 이번에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국가인권위에서 위에 농성하는 분들에게 음식과 물을 드리고 이 문제를 구청장과 경찰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이 모든 폭압들이 사라지는 방법은 제발 선출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제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마 뭐 이것도 너무 편드는 건가요? 우리 부청장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좀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우리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이거 구에 미루지 마이소. 무조건 재개발해서 다 합의돼가 오이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승인 안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들의 문제들은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해결됐을 때 구청에서 이 일들을 승인해주고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내부에서도 이전 구청장 있을 때 허가한 것에 대한 서로 법적 싸움이 진행되는 곳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기도 결국 법적 결론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제 해결이 됐거든요. 자,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그 70% 조합원의 동의가 있고 30% 반대가 있으면 70%만 동의가 돼도 재개발은 사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줘서 재개발하게 되면 나머지 30%의 의견은 무시하고 지금 강제 철거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는 50%만 동의해도 되거든요. 지금 지자체 중에서 서울은 70%를 동의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한 건가요? 그게 아마 대구시조례일 겁니다. 아마 대구시조례에 의해서 50%만 동의해도 지자체단체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50%는 찬성하고 50%는 반대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법적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구청장 입장, 지자체단체장에서 합의를 다 오고 해결하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쪽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득 관계로 보거든요. 저는 이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적정 금액을 보상을 요구한다면 감정평가사라든가 감정평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방법의 해결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으로 다 타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명도소송이라고 하나요? 그 위에 진행돼야 될 법적 절차는 이미 또 진행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이 농성자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고 들리는 소문일 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로 평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일지 알지 모르겠지만. 약간 반반인데 명도소 그 부분도 제가 요거 저번에 예전에 한번 공부하면서 한 건데 똑같은 거 감정평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도 아마 거의 동의했었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가격도 나왔고 했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동의 절차에서 이거 할 거니까 동의해 주시오 할 때는 감정평가 가격이 안 나옵니다. 동의 다 되고 이제 시작하겠다 동의가 다 되고 나야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행하겠다 해야 감정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 빼려고 하는데 이제 다 끝나는 거구나, 집 빼야 되겠구나 하는데 돈을 보니까 생각했던 비용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철거 쪽을 비난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철거민 연합 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 양쪽의 이득 관계는 법적 절차와 그런 절차를 따라서 조금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제 철거 이런 현상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폭력적인 형태가 일어나는 것도 잘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용역 깡패라고 불렀지만 그냥 용역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분들도 똑같이 다치고 그분들도 똑같이 죽어요. 그 용산 참사 때도 저는 반대의 시선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용산 참사에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또 경찰들도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죠. 그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죠. 결국 이렇게 분란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분란 만들어 놓은 책임자는 구청장이다. 왜냐하면 70% 동의를 받고 와도 구청장이 허가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 분쟁을 우리 남구청장이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해결하고 와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진짜 이거는 구청장 직권이더라고요. 재개발 안 하겠다 하면 못 합니다. 구청장이 안 해주면 못 하거든요.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게 이 상황까지 올 거면 안 하는 게 시간을 더 들이고 안 하는 게 맞았거든요. 또 이가역이 달려 있는 거지만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거죠. 그거는 분명히 중구청장이 욕심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중구청장의 문제라고 또 계속적으로 생각 드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전에 또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뭐 우리 쪽도 관련이 있었지만 소위 자갈마당이라고 불리죠. 자갈마당에 대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자갈마당도 결국 다 새로 건물 짓고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아시죠? 그가질 수 있지만 선생님도 이해하실 건데 또 예술가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예술가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아트스페이스인가요? 무슨 전시관 했다가 결국에는 그거 재개발 밀고 들어오려고 그냥 가지로 했던 거. 그런 또 이용하려는 이게 이미 일련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구청장께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면 혹시라도 인사사고가 생긴다면 이거는 모든 게 중교청장의 잘못이다. 또 중구청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진짜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좀 저를 포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달려 있는 거는 나서는 게 맞습니다. 뭐 돌을 맞든 뭐 계란을 맞든 나서서 옳다면 옳다고 싸우시고 아니라면 사과하시고 문제 해결을 해야죠. 맞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70년대 입니까? 지금 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해결을 해야죠. 뒤에 숨어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이건 모든 이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인권적인 부분을 침해되는 거를 지켜본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동인도 재개발지구 한번 계속 끝까지 지켜보고요. 다행히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구청장과 중부경찰서의 서장의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